안녕하세요. 사기국어의 도영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작품, 자, 염상섭의 3대라고 하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염상섭의 3대는, 자, 일단 시대는, 일단 제목은 들어봤지, 그치? 제목 자체가 3대야, 3대. 따라서 3대에 걸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 세 관계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야. 자, 시대가 일단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3대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할아버지 가치관과 그 다음에 아버지 가치관, 그리고 손자, 즉 아들의 가치관. 셋 다 가치관이 다르고, 이 다른 가치관들이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그리고 있고, 그런 갈등의 한 집안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집안이 결국에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한 집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은 그랬구나, 즉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한국의 현실은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염상섭의 3대라고 하는 작품이야. 자, 우선 3대는 이게 엄청 장편 소설이어서 실제로 시험에 전문이 나올 수는 없겠지.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장면이 잘 나와.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할아버지랑 그 다음에 할아버지 조이간이라고 한 사람이랑 그 다음 아들, 마지막으로 오면 아버지가 되겠지. 조상훈이랑 둘 사이의 갈등, 즉 재산 문제 가지고 갈등 겪게 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조덕기라고 하는 손자가 나타나는데 그 친구가 나와. 김병화라고 하는 그 친구와의 어떤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 지문은 뭘 볼 거냐면 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갈등을 볼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우선 인물관계 일단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자, 선생님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면 돼. 자, 3대는 일단 크게 3명으로 등장하겠지, 그치? 자, 처음에 조의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이 조의간은 조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이 조상훈은 부가 되겠지, 아버지. 그리고 조덕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이 조덕기 같은 경우는 아들이 되겠지, 그치? 손자가 되고, 이렇게 세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때 이제 갈등은 어떻게 빚어지냐면, 조이간과 조상훈 사이의 갈등이 일단 빚어지고, 그 다음에 조이간 같은 경우는 조덕기를 상당히 신뢰를 해. 왜냐면 자신의 상속권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면은 자기 손자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조이간과 조상훈,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 갈등이 빚어진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우선은 재산 문제야. 재산 문제랑,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 자,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냐면, 자, 3대나 같이 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겠지, 그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르지, 그치? 중시하는 것도 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당시는 더 심했던 거야. 어떤 식이냐면, 이 조이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장 전통적으로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유교적인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즉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족보 만드는 데 많이 쓰려고 해. 그런 부분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상훈 같은 경우는 이 조이간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되면 조금 진보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조상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근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집에 있는 재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돈을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즉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가 좀 다른 거야. 조이간 같은 경우는 족보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고, 즉 약간 전통적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조상훈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 좀 더 근대적인 것에,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좀 더 사회적인 것에 쓰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조상훈 같은 경우는 약간 비도덕적인 면이 조금 있어. 그래서 위선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재산과 가치관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야.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조덕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새로운 가치관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사회주의 사상도 어느 정도 이제 습득하고 있긴 한데, 그 사회주의 사상이 온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라 약간 중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조덕기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완전 진보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 이 조덕기의 친구가 나타나는데, 친구가 누구냐면은 김병화라고 하는
조덕기의 친구가 나타나는데 이 친구랑 또 가치관이 조금 차이 나는 거야. 왜냐면 이 김병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떻게 되냐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김병화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조덕기보다 조금 더 강성이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사회주의 사상을 조금 더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김병화 조금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이런 인물들이 동시에 존재했었고 따라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즉 세대 간의 갈등도 있었고 가치 간의 갈등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3대라고 하는 작품이야. 일단 전체 내용 알아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인물의 성격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갈등을 빚게 되는 그 원인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잠깐 볼까? 자, 전체 줄거리를 잠깐 보게 되면 자, 1번 유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귀국한 덕기가 있는데 자, 우리 주인공 자, 덕기 사회주의자 친구 누구? 병화를 만나는 거지. 자, 덕기의 부친은 조상훈이고 자, 그런데 봐봐 친구의 딸 아들 덕기의 동창인 홍경애를 도와주다가 관계가 깊어져서 딸을 갖게 된데 보면 따라서 약간 이 조상훈이 비도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자, 족보 문제로 자, 이 족보 문제가 결국에 뭐냐면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족보야. 자, 덕기의 조부 조이간과 상우는 충돌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지. 조이간의 첩 수원집과 덕기의 모 갈등 그리고 홍경애로 인한 상훈과 덕기의 충돌 등 갖가지 갈등이 표면화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갈등이 되게 여러 가지인 거야. 다층적인 거야. 조부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봐봐. 그럼 조부의 병이 위중하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면 상속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상속을 자기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손자한테 하려고 하는 거지. 따라서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을 빚게 되겠지. 자, 서둘러 귀국한 덕기에게 조이간은 사단과 금고 열쇠 관리를 맡긴다. 조이간이 사망하자 재산 문제로 집안의 갈등은 더 깊어지겠지. 그치? 사회주의 운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검거된다. 조부 살해 사건이나 사상관계 무혐의 처리로 덕기가 풀려나지만 병화만은 감옥에 남게 되겠지. 그치? 덕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덕기라고 하는 인물이 조금 더 중도적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자, 지문을 같이 볼게. 자, 이 지문 내용은 지금 조상훈이랑 조의간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이고 재산 처리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거야. 자, 일단 처음 해볼게. 자, 누군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 대화가 나오게 되면 자, 뭘 잘 봐야 되냐면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지 소설의 흐름을 잃지 않게 되는 거야. 자, 누가 돈을 쓰는 것을 아랑곳하겠냐? 누가 저더러 돈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던지 말든지 왜 상관을 해? 상관을 하지 말지 라고 했더니 자, 또 다른 누군가 얘기하지?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점점점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위에는 누가 얘기한 결국에 아버지 쪽에서 얘기한 거지. 따라서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조의간이 얘기한 거고 뒤쪽에서 얘기한 거 누구냐면 조상훈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대화를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갈등 상황이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다음 좀 더 볼게. 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쌈지를 풀어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히 말을 꺼냈다. 자, 그러면 이 상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 부친이 누가 되는 거야 지금? 조이간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이간을 지금 부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부친인 거야 지금? 조상훈 입장에서. 오케이, 이거 구분해야 돼 지금. 자, 좀 더 볼게. 자,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공연한 일, 쓸데없는 일 만들어낸 사람들의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지금. 자,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라고 조이간이 얘기하니까 부친의 여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50원씩 메웠다고 하니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하자고 3, 4천원이 가외로 추가로 더 들겠습니까? 이 뜻이야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조상훈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야? 대동보소, 즉 족보 만드는 것인데 이 족보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추가로 많이 들고. 따라서 이 족보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잘 봐봐. 자, 조이간이 대답하겠지? 자, 3, 4천원은 누가 3, 4천원 썼다든 즉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뒤쪽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실제로 3, 4천원을 더 썼어. 실제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즉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야 나름. 근데 왜 이렇게 변명하냐면 지금 족보를 지금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럼 불법적인 일이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돈이 많이 드는 거지, 뇌물 같은 경우. 근데 그걸 자기 아들한테 밝히면은 아들은 더 싫어할 거 아니야? 왜냐면 족보 만드는데 돈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뇌물 때문에 돈이 더 든다? 그럼 더 싫어하겠지. 따라서 숨기고 싶은 거야. 어차피 내 돈이잖아, 그치? 근데 아들은 그거 가지고 딴지 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 내 돈 가지고 내가 족보 사고 난 그게 더 좋은데. 그래서 갈등 빚고 있는 거야. 자,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자, 영감 누구? 자, 잘 봐. 앞에 나왔던 부친이 되고, 이 부친이 지금 누구냐면 조의간이 되는 거야. 게다가 이 아들은 그러면 누가 돼? 조상훈이 되겠지. 자, 인물 파악해야 돼 지금. 인물. 왜냐면 지금 이제 인물에서 중요한 게 지금 호칭이 나오는데 이거 지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아들이라는 명칭도 조상훈이랑 조덕기랑 대화하는 중이면 누가 아들이 될 거야? 조덕기가 아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호칭도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 호칭어가 나오면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 꼭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소설 읽을 때 안 헷갈려. 오케이? 자,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실상 그 3, 4천원이라는 돈이 족보 박는데 직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썼다는 거야 지금? 뇌물 썼다는 거지. 조씨로 무노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어 한즉 군 식구가 늘어나면은 양반의 진국이 묽어질까 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입을 씻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 뇌물 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치 남봉 자식이 남봉 피인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1,000원 썼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 액수를 좀 줄이는 거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중간에 협잡해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 해보기도 처음이었대. 자, 그러면 이 조이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족보 만드는 데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뇌물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족보 만들어준 사람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더 걷어들이는 거지. 근데 조이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쉽잖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거야. 싫지만. 오케이? 근데 그걸 아들이 문제 삼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그야 얼마를 쓰셨든지요. 그런 돈을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돈을 어떻게 쓰자? 다르게 쓰자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볼게. 자, 이때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 자, 제하자. 자, 하자. 아래에 있는 사람 유구무원 말하지 않는다.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그럼 잘 봐봐. 이 시대는 현재는 지났기 때문에 아닌 거지. 그럼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말대꾸 안 하는 거야. 즉 기존의 사회고 전통적인 사회고 봉건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 이 시대는 지났지만 그럼 이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노친의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조금 달랐대. 자, 그러면 이 노친은 누구? 그렇지, 조이간이 되겠지. 그리고 말은 공손하긴 하는 거야 일단은. 오케이? 어찌됐건 유교적인 시대가 완전 벗어난 건 아니야. 그 시대가 지나기는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공손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공손하게 말하는 건데 속으로는 알맹이가 있는 거지. 아버지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라고. 자,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원씩 학교에 뒤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리라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 이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조상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학교에 돈을 썼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돈을 쓰긴 했어. 하지만 남의 딸 자식을 유인했던 거지, 그치? 즉 자기 아들의 친구를 자기 첩으로 삼은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했지.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겉으로는 교육사업 하면서 되게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꼭 그렇진 않는 거야. 따라서 위선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야. 오케이. 자,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하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 위태위태 하더니 겨우 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이 붙여놓고 말았다. 그러니까 영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열받아서 얘기를 한 거야. 누구의 잘못을?
자기 아들의 잘못을 치부를. 상훈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지는 거지. 봐봐. 상훈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이 벌개지지. 그만큼 무안한 거지. 자, 그러면 얼굴이 벌개지니까 즉 표정, 즉 외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돼?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부친의 소실 수원집가. 자, 이때 부친은 누구냐면 조이간이야. 계속 선생님 써줄게. 조이간. 자, 수원집가 경의 모녀와는 공교이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깜짝까지 속였는데 수원집만은 연줄이 닿아서 경의 모녀의 코빼기도 못 봤지만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자, 아들을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된 거야.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외가 부부가 몇 번 충돌한 외에는 노영감님도 조이간도 이태껏 눈 감아 버린 거야. 즉 아들의 잘못을. 경애가 들어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서도 부친이 채근하는 일이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조인 광자 중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지금 아들에 대해서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린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홧김에 하는 말이어도 듣기에 뭐한 거야 지금. 열받고 야속한 거야 지금. 되게 부끄러우면서.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께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많다. 교육사업, 도서관 사업, 그리고 집에 조선어 자전 편찬 하는데 이런 것들에 돈을 써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조상우는 약간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상원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귀를 누겨서 차근차근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할 말을 다 해야겠다 라는 듯이 말을 이어가니까 또 벼락이 내리는 거야. 누가 또 화내겠어? 그러면 조이간이 화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듣기 싫다. 누가 니게 그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봐봐. 그럼 지금 이 판이니까 시대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야. 근대화됐다는 거야. 벼랑과 치산이란 게 단키나 한 것입니까? 자, 치산이 뭐냐면은 산소를 다듬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 모시는 거랑 관련되는 거지. 그럼 역시나 전통적인 거야. 그럼 누가 좋아할까 이거? 조이간이 좋아하겠지. 치산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서원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가 놓으시려는 겁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 이게 단키나 한 일입니까? 즉 이 치산이랑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둘 다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화되고 근대화된 시대는 맞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자,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더 어기를 높여서 반대를 한 거야.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전전 더 하고 섰구나. 내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입이라도 너를 남겨줄 줄 아냐. 너는 이후 아무리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한 푼 없다. 너는 없는 셈 치면 셈만 칠 거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두어라. 즉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너한테는 상속하지 않겠다. 공표한 거야 지금. 갈등이 더 심하다겠지, 그치? 하고 자중을 돌아다 보며 말을 잇는다. 내 재산이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자 손자 그치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줄고 갈 테다. 공중이를 세우든 변호사 불러대든 뒤를 깡그라뜨려 놓을 테니까 결정 짓고 마무리 지을 테니까 너는 이제 남 된 셈 쳐라. 신경 안 쓰겠다.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즉 너 지금 산소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네가 안 지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영감사실 땅문서도 차츰차츰 덕기 명의로 받고 놓아가는 판이요. 반은 자기가 쓰다가 남겨서 수원집이랑 막내딸의 명의로 물려줄 생각이었다. 만일 15년 더 사는 동안에 아들 하나 더 본다면 물론 그 아들 위해서 반은 물려줄 생각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보는 지문 일단 끝나게 돼. 오케이? 일단 지문 정리됐지, 그치? 자, 그러면 자, 핵심 정리 보면서 자, 전체 한번 정리 다시 해보자. 자, 일단은 장편소설 엄청나게 길어.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 정도 알고 있고 인물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돼. 자,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세태가 뭐냐면 세상의 모습이란 뜻이야. 즉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세태소설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현실의 모습, 어느 시대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야. 즉 일제강점기 때 근대화가 되면서 유교적인 사회랑 갈등을 빚고 있는 그 과도기적인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가족사 소설이지. 자, 성격은 사실주의적이고 현실 비판적이야. 비판적인 요소도 드러나는 거야 지금. 자, 시대는, 자, 배경 시간은, 자,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 자, 공간은 조이간의 집이고, 자, 시점 알아둬야 돼.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즉 1인 시점이 아니야. 왜냐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등장하지 않지, 그치? 따라서 나라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1인 시점이 아니라, 즉 아까 조상훈도 나오고 조이간 얘기도 나왔지만 전부 다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지금? 전지적 작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주제 3대에 걸친 한 가족을 중심으로 본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자, 특징 당시의 풍속을 알 수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거. 두 번째, 사건의 전개보다는 인물들 간의 관계, 요 관계 중요해. 사고방식, 즉 가치관 상당히 중요하고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핵심 정리 받고, 자, 이제 선생님이랑 지금 OX 퀴즈 풀면서 같이 한번 잘 이해했나 정리해 볼 건데, 우선 너희들 먼저 풀고 같이 보면 돼. 자, 그러면 같이 보자. 자, 1번 문제. 자, 복수의 서술자가, 아이고, 잠시만, 지우고. 자, 다시. 자, 복수의 서술자가. 그럼 서술자는 말하는 사람이지? 자, 이 소설의 시점이 뭐였어, 지금? 전지적 작가였지. 그럼 작품 밖에서 모든 상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따라서 복수라고 하면 틀리겠지, 그치? 복수 틀려, 지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관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는 한 명. 정답은 X. 자, 2번. 여러 인물로 서술에 초점을 옮겨가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서술자는 한 명인데 조상훈 입장에서 얘기했다가 조이간 입장에서 얘기했다가 두 사람 입장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러 인물로 서술에 초점이 옮겨지는 것은 맞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거 1, 2번 두 개 묶어서 잘 생각해야 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자, 3번. 족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영감은 전근대적인 의식, 즉 유교적인 의식, 즉 전통적인 의식, 즉 봉건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 정답은 O. 자, 4번.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상호는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합리성을 지향한다. 그렇지. 자, 5번. 자, 상호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숨기면서 존대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일단 불만을 숨기긴 했지, 그치? 존대는 계속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사회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존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불만은 가지고 있는 거고. 정답은 O. 자, 6번. 조이간은 조상훈의 도덕적 취약점을 들추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 그치? 정답은 O. 7번. 자, 간결한 문체로 서울 중류사회 모습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 지금 서울 중류사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자, 이게 간결체가 틀려. 자, 왜냐면 앞에 지문을 쭉 보면 아는데 지문 읽는 게 만만찮아. 이유는 너무 문장이 길어서 그래. 따라서 그런 문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만년체라 그래. 이게 염상섭 소설의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고 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읽어가는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만년체라고 한다. 글이 길어질 때 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간결한 문체가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정답은 X가 되겠구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틀린 문제 한번 복습하고 전체 내용 정리하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다.